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조스탁 유미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던 목요일이죠. 우리 증시 그래도 무난하게 보합권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지수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24% 하락하면서 2232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15% 상승하며 687선을 종가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도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에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사망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하게 된 건데 이 사망 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니라 뇌졸중이라고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전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많은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죠. 오늘도 어떤 종목과 이슈에 집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해보시죠. 오늘은 어떤 주인공들이 저희를 구해주실까요? 저희 구해줄 전문가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어제 비가 온 뒤 오늘 전국은 좀 안개가 좀 뿌옇게 끼어 있었는데요. 우리 포트폴리오에 안개가 끼어 있다면 싹 걷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강호진, 서성민 전문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짧게 인사와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강호진 전문가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고민에 좀 빠져 계실 텐데 그 사연에 맞는 좋은 종목들 좀 뽑아서 수익 만드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서성민 전문가님 인사와 각오도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이제 네 번째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여러분도 저한테 익숙해지실 거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져서 좀 더 좋은 결과가 계속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종목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락하고 계신 두 분, 오늘의 하락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해조스탁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성공 전략 세워가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께 저희가 성공 전략 세워드리려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먼저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합니다. 직접 저에게 SOS 외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입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발생하는데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으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대응 전략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알기 쉽게 화면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조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구해조스탁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시청자 사연 신청 게시판 클릭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시간 외에도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언제든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의 소통창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목요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일장 잘 대응하려면 오늘장 어땠는지 살펴봐야겠죠?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강호진 전문가님과 코스피 시장 분석 한번 해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태풍의 눈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풍의 눈이라고 하니 좀 어떤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태풍의 눈이라고 하면 사실 주변 같은 경우에는 뭐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태풍의 눈은 오히려 좀 잠잠하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오늘 옵션 만기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방 포지션을 좀 잡아두면서 현물을 좀 매도를 하게 되면서 하락으로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사실상 외국인이 오히려 현물 좀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 방어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풍의 눈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상 코스피 종목들은 그렇게 뭐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이 코스닥 종목들 이런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워낙에 좀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시장은 태풍의 눈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게 되면 오늘 뭐 0.24% 하락으로 약보합권 마감을 했는데 사실 중추세는 아직 크게 꺾인 흐름은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옵션 만기이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조금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중추세를 흔들 만큼은 아니다. 게다가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호진 전문가는 오늘 코스피 시장을 태풍의 눈이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봐야겠죠. 코스닥은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오늘은 뒤풀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서야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오늘 코스닥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의 대부분들은 기생충, 영화 기생충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기생충이 왜 이렇게 열풍이 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기생충에 관련된 매출이 증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상당히 조그만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뭔가 작은 거가 테마가 붙으면 상당히 열풍이 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생충도 상당히 지금 강한 테마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못 봤던 분들이 이제서야 관심을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미 증시의 상승과 더불어서 갭 상승했던 시초가가 오후 시장에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약 마이너스 0.8%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 아까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뉴스 때문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뇌졸중이었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약 반등을 주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 와중에도 강했던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생충 관련주들이 가장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시장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지 간에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는 걸 좀 잊을 정도로 기생충의 날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뒤풀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뒤풀이라고 코스닥 시장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감된 오늘장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했던 오늘장.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또 기쁘게 슬프게 했는지 급등했던 종목, 또 급락했던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요. 뭐 상관없이 또 두 전문가의 눈에 띄었던 주인공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에게 먼저 여쭤볼까요? 전문가님, 오늘장 주인공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은 단연 이 기생충 관련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큐캐피탈이라는 종목이 오늘 좀 눈에 띄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기생충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큐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 벤처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좀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에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오늘 뭐 바른손이나 바른손 E&A 같은 이런 대표 제작사 관련주들도 상승을 좀 보였지만 다시 한번 재상영을 한다라는 소식에 이런 투자를 했던 이런 벤처사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실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큐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IBK 이 투자조합을 통해서 이 제작비의 10%를 투자를 했다. 그래서 국내 벤처사 중에는 가장 큰 투자금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일단 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흐름 안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거래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중 22%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오늘은 어제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보이게 되면서 약
5,960만 주 가량 발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양봉 오늘 상한가까지도 기록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 기생충 관련해서 워낙에 지금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다만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1주 아니면 2주 내로 다 상승폭을 반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 상승이 크게 나오는 시점에서 진입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좀 기다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게다가 지금은 기생충 관련주로 워낙에 지금 수급이 편중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 수급 분산이 되게 된다면은 지금 조정을 보이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급을 받으면서 수익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호진 전문가의 눈에 띄었던 종목은 기생충 관련주 오늘장 상한가로 마감했던 큐캐피탈 짚어주셨는데요. 정말 기생충이 국가적인 경사인 것 같아요. 정말 오늘은 기생충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줬는데 이번에는 서성민 전문가의 눈에 띄는 주인공도 좀 궁금한데요. 서성민 전문가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셨을까요? 네, 공교롭게도 저도 기생충 관련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컴퍼니 K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도 사실은 일단은 벤처 캐피탈이에요. 그러면서 4,200억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컴퍼니 K를 주인공으로 선정했던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상이 끝나고 나서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뒤풀이에 참석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른손을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4일 연속 상당한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강호진 전문가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종목들은 관심권에 넣으시되 이 종목을 사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은 조금 안 가지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벤처 캐피탈 중에는 영화나 컨텐츠에 투자를 제일 잘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회사가 투자한 영화들은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명량, 그다음에 극한직업, 그다음에 기생충, 요런 베테랑 이런 1,000만이 넘는 그런 영화들에 다량의 투자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컴퍼니 K의 이번에 활약이 돋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당부 말씀드릴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치적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분이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조금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리스크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체크하시고 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성민 전문가의 눈에 띄었던 종목은 컴퍼니 K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생충 관련주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조금 더 유의해야 될 부분은 있는 종목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은 물론 상승세가 눈에 띄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저희 구해줘 스탁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봐야겠죠. 저희 여러분들을 구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솔루션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의 사연 만나보기 전에 또 저희 구해줘 스탁이 응급처치로 구해드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AS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고민으로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신 분이었는지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대박님이 보내주셨던 사연이네요. 아직은 초보 투자자입니다. 패런주에 뒤늦게 들어가서 손실을 보고 있네요. 아직은 현금이 남아있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해볼까 합니다. 좋은 종목 담아서 손실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은데 최근 전기차 쪽이 좋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저도 전기차 관련주 매매해서 수익을 좀 내보고 싶은데 만회할 종목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네, 그래서 이분께는 강호진 전문가가 2월 6일 AFW라는 종목 매수가 15,000원, 목표가 16,300원 제시해 드렸는데요. 최고가 16,950원 찍으면서 수익률 13%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로 AS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목표가보다 최고가가 좀 더 높게 나왔어요. 일단 강호진 전문가님 축하드리고요. 또 어떻게 또 대응하면 좋을지 사연 계속해서 AS 해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이 신흥 SEC라는 종목에 대해서 AS를 해드렸어요. 그쵸? 근데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분이 이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이때 두 종목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 AFW 역시도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오늘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삼성 SDI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거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차량 경량화와 관련해서 이 마찰 용접이 앞으로는 수요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목표가를 직접 고점 부근 수준인 16,3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서 13%의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생충 관련주에 워낙에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이런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단기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쏠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익 기회를 주었을 때는 일부 챙겨 두시고 아무래도 좋은 기업이고 아무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셔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 쉬어가되 이 21 이평선이나 아니면 이 기준선 부근에서 맞닿았을 때 뭐 양봉, 이 반등이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14,500원에서 14,600원 이 가격대가 여기 보시면은 갭상승이 발생을 했었던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이 의미한다는 건 그만큼 강한 매수세가 쏠려 있다. 그만큼 이 갭이 발생하기 전 이 종가와 이 사이에 수급이 매물이 부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진입했던 투자자라면은 아무래도 이 가격대 14,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실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쳐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박님 제시해드린 두 종목이 모두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전문가님이 제시해드린 대로 매수를 하셨다면 이미 큰 수익 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AS도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AS 하나 더 봐드릴게요. 어떤 사연인지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네, 박혜진 님이 남겨주신 사연이었죠. 주식을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한 대학생입니다. 주식할 때는 세상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지켜보니 저는 5G 쪽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네, 첫 선택이 전파기지국이었는데 매수했다가 손해를 많이 본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해야 할까요? 5G 관련주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네, 그래서 이 종목에는 서성민 전문가가 그 종목을 좀 구해드렸는데요. 2월 7일 매수가 8,480원에 에이스테크 제시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9,700원 잡아드렸는데 최고가 9,820원 달성하면서 수익률 15.8% 달성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바로 AS 도와봐 드릴게요. 네, 서성민 전문가님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전문가 다시 한번 박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일주일 만에 수익 내고 계신데요. 이 대학생 투자자는 제가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인데도 벌써부터 투자를 하는구나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네. 칭찬해드렸던 기억 나는데 이 박혜진 시청자님께는 좀 어떻게 AS 도와드리면 될까요? 일단은 제가 AS를 드리기 앞서서 네.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종목을 잘 봤다라기보다는 시청자님이 섹터를 너무 잘 골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바로 5G의 데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병 승인이 나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미국인들의 99%를 커버리지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설비, 5G 통신 설비를 마련하라는 전제 조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북미 지역 쪽에 5G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 때문에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이렇게 납품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 한 종목이 에이스테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스테크를 일단 뭐 기업 설명은 충분히 드렸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AS를 드릴 텐데, 사실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목표가예요. 그런데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기가 막히게 9,700원이었죠.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9,770원에 시작을 해서 양봉을 잠깐 그렸다가 푹 내리꽂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때도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볼린저 밴드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9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에이스테크가 평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매도가까지 완벽하게 달성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AS가 끝난 건데, 혹시라도 지금 와서 에이스테크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매도를 못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RF 부품 쪽에서 독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북미 지역 관련해서 5G 통신 설비, 장비의 증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워낙 국가가 넓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 금액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 설비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 성장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다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목표가로는 제가 원래 고점이 12,000원 부근인데 10,000원까지는 보셔도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손절가는 그 2월 10일 날 어제 양봉의 시초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00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손절하시는 전략,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성민 전문가의 에이스테크 종목 AS 도와드렸고요. 투자적 마인드로 좀 길게 본다면 중장기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8,800원을 이탈하기 전에 손절가를 잡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추가로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부분도 있어요. 엊그제 또 5G 데이길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5G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전망을 보면 좋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좀 넓게 잡아서 5G 관련주들은 좀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5G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G가 마련이 됐잖아요. 지금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차는 있어요. 근데 선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차가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열차가 도달이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가 안 터지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봐야 될 거고, 거기에 관련된 설비 투자가 증가된다라는 건 관련해서 기지국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일단 우리가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곳이, 특히나 5G 관련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실외보다는 실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빌딩 관련해서 인빌딩 중계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기지국 설치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스몰셀이 걔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스몰셀 관련주도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최근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스몰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딱 보기에는 조금 가격 부담이 있는 차원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스테크라든가 RFHIC 이런 종목들로 압축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S 도와드리고 또 5G 관련주 앞으로의 흐름과 전망까지 좀 짚어봐드렸는데요. 어제 또 짚어드렸던 신흥 SEC도 좀 짚어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호진 전문가가 구해준 종목이었는데요. 좀 AS 네. 한번 짧게 도와드릴까요? 네, 신흥 SEC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차 전지 워낙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를 좀 드릴 텐데 제가 잡아드렸던 가격대가 일단 1차적으로 4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45,000원 구간 정도까지는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여기서 아까 AFW처럼 마찬가지로 뭐 지지 아니면 반등을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시장 확대를 미리 좀 대비하기 위해서 헝가리에 뭐 공장도 증설했을 만큼 뭐 대비도 잘 해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늘어나는 수요를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캐파를 완전히 좀 구축을 해뒀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만큼 지금 실적이 한 2배 가까이 좀 성장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55,8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때 실적보다 지금의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 이 가치를 좀 주가가 찾아간다면 적정 주가를 좀 맞춰간다면은 이 고점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나오는 구간들 잘 공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S 모두 도와드렸고요. AS를 보니까 오늘의 사연도 또 어떨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어떤 종목들 구해주실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서 오늘 보내주신 사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구해줘 스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벌써부터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코너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고 두 분의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종목 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인데요. 먼저 저희가 사연 만나보기 전에 저에게 어떻게 사연 보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발생하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 또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업종으로 매수하고 싶은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은 게시판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저희가 알기 쉽게 화면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시청자 사연 신청 게시판 클릭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점이 고민이시고 또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지 어떤 종목으로 매수하고 싶으신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와의 소통창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올려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 텐데요.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장민주님이 남겨주신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주에 투자했는데 손실이 너무 큽니다. 마스크가 잘 팔린다던데 왜 제가 사면 주가가 빠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손실을 만회하려면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TV를 보니 실적 시즌이라고 해서 이번엔 실적 좋은 종목 사고 싶은데요. 도움 부탁드려요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네, 바로 구해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사실 마스크주가 굉장히 많이 올렸고 오늘도 좀 올랐던 모습이었는데 왜 빠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서성민 전문가님께 좀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전문가님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만회를 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빠져나오신 건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보다가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네. 일단은 가만히 계시다가 다 오른 다음에 그때 따라잡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옆집 철수 엄마가 사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너도 나도 알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을 때 끝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마스크 관련해서는 일단 관련된 매출이 얼마나 상승할지에 대한 부분이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마스크를 생산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의 그 마음을 달래드릴 만한 종목을 갖고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 있었던 사연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ITM 반도체입니다. 일단은 반도체라고 들어가니까 반도체 관련주인가 보다 하실 텐데, 반도체 관련주라기보다는 약간 2차 전지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ITM 반도체는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전기차 쪽 2차 전지도 있지만 웨어러블 시장의 2차 전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애플의 에어팟이라고 잘 아실 텐데, 우리 앵커님도 그거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쓰고 그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보호회로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드리면, 보호회로가 없으면 충전을 하다가 터져버립니다. 과열이 되고요. 그리고 가만히 냅둬도 과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 꽂아두면 그거는 내 귀의 도청장치가 아니라 내 귀의 기폭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귀가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보호회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최근에 있었던 ESS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화재 사고 기억하실 건데, 무려 21건이나 되는 화재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보호회로도 지금 제작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냥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는 세계 최고 기업입니다. 세계 제1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기술력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을 우리가 PMP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텍션 모듈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프로텍션 모듈을 패키지한 겁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패키지 기술이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조그만 데다가 많은 걸 쑤셔 넣어야 되기 때문에 패키지, 뭔가 포장을 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얘가 패키지를 잘하면 잘할수록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용량하고 크기가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팟을 낀다라고 했을 때 용량이 큰 게 들어가야 조금 오랜 시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용량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PMP 기술이고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이 ITM 반도체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이 회사는 얼마나 매력적인 건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회사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물량을 대야 되는데 지금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공장은 증설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별다방을 하고 있다가 1층에 손님이 너무 많아요. 그럼 줄을 서야 되겠죠? 그럼 2층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손님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증설은 좋은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베트남의 제3공장 그리고 제4공장까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8,500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1억 2천만 개까지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관련된 매출 증가분 그리고 이익 증가분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무려 6만 7천 원까지 올랐었던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너무 올라서 비싼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동종 업계 대비해서 PER이 싼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증설과 그 추가적인 물량, 그 수량에 관련된 그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 회사는 그래도 8만 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제가 오늘 드리는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부분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만 7천 원까지 갔었던 전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매출 신장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세계 1위 기업이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도 지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는 기관의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일단은 우리는 못 사면 안 되니까 내일 시초가 공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공략을 하는데 목표가는요. 일단은 전고점은 뚫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67,000원은 훌쩍 넘어설 거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의미 있는 가격대가 7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7만 원까지 보려면 일단 이런 분들이 계세요. 7만 원에 매도를 딱 대기합니다. 그러면은 7만 원에 매도 물량이 너무 많아서 체결이 안 돼요. 그래서 69,700원, 800원까지는 체결되는데 7만 원은 아쉽게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꼭 6만 원까지 다시 떨어져도 그대로 들고 계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격을 조금 낮춰서 69,8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9,800원 가격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리고 손절가가 중요하겠죠. 이게 단기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못 빠져나오면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손절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은 우리는 활주로 차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활주로 밑으로 빠지게 되면 얘를 손절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활주로 선이 54,000원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54,000원 밑으로 빠지면 일단 손절한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정민 전문가는 2차 전지 보호회로 업체인 ITM 반도체 제시해 주셨고요. 활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저도 확실하게 좀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아니라 69,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단기 손절가로 54,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혹시나 좀 더 멀리 가져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래도 8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강호진 전문가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겠죠.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로 계속 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할까요? 좀 코로나 관련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뭐 정말 실적이 좋은 다른 업종으로 봐야 할지 좀 대응 전략을 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무료 방송을 했었는데 네. 제가 그때 강조했었던 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때도 좀 2차 전지 반도체 쪽이었나요? 네, 제가 그때 뭐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강조했었던 게 실적이라고 네, 좀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약에 방송을 보셨다면은 지금 실적 좋은 종목을 찾고 계실 텐데 그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실적 좋은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두 종목들 10% 이상, 20% 이상 지금 올라왔었는데 그만큼 실적이 좋다면은 이 주가는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오늘 제가 뭐 공략주로 좀 뽑아온 거는 미트온이라는 종목입니다. 미트온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런 게임보다는 이런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아마 이 W게임즈라는 종목이 좀 더 좀 유명할 것 같은데 이 미트온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카지노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 부문에서는 이 미트온이라는 업체가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실적이 당연히 뒷받침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2017년도 말에 이 미투젠이라는 그 홍콩에서 좀 본사를 지금 그러니까 홍콩에 본사가 있는 기업인 미투젠을 인수를 했었는데 지금 대략 지분을 50% 정도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투젠이라는 기업 역시도 지금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결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좀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 신성장 동력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 미투젠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 이 소셜 카지노 부문에서는 북미 시장을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북미 시장이 굉장히 큰데 미투젠의 매출 비중 50% 정도가 북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좀 실적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이 미투젠이라는 기업을 이미 지난해 말에 코스닥에 상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연기가 돼서 올해 상반기에 뭐 코스닥 상장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만큼 아직까지는 재료가 소멸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상장 모멘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추가적으로 재물을 봐야겠죠. 정말 실적이 좋은지 한번 봐야 될 텐데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뭐 매출액 988억 원,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기록을 해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00억 수준으로 17년도 대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운 성장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뭐 올해 뭐 19년도 지금 3개 분기밖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00억 수준이 이미 찍힌 상황입니다. 그만큼 영업이익, 이런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또 게임주 특성상 이 카펙스,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구축을 해두면은 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3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투젠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반기 매출액만 따지더라도 400억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을 했는데 그에 대한 30%를 남겼다라고 좀 보시면은 좀 빠르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좀 이런 실적 부분 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이 W게임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영업이익 한 300억 수준을 기록을 했을 때 시총이 대략 5천억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 2천억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라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실적 부문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총이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즉 주가가 올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이 자회사 상장까지 하게 된다면은 뭐 지분 가치 역시도 또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00원 부근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미투젠이라는 기업 인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투젠 기업 인수 소식이 밝혀지고 나서 이 미투온의 주가가 14,25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 그 고점 대비해서는 70%가량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최근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5,500원 수준에서 좀 하방 경직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미 충분히 조정을 많이 나왔고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부각된다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직전 고점 부근인 7,0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서성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라운드 넘버 뒤에 땡땡땡으로 끝나는 000으로 끝나는 이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해서 6,950원 정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 게다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방 경직 가격대인 5,5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실적이 워낙 잘 나와주고, 또한 가격대 역시 바닥권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기관계에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격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호진 전문가는 시청자님께 미투온이라는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적 좋은 종목 원하셨는데 지난해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고 또 자회사 미투젠도 상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꼭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님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이번엔 내일장 수익을 위해서 어떤 종목이 좀 오를지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상한 스탁 시간인데요. 저희 방송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종목만 그냥 드리면 재미가 없겠죠. 어떤 종목일지 힌트를 보시면서 함께 추리해보면 될 텐데요.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의 두 가지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종목명은 코너가 끝난 뒤에 안내해드릴 거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과 가격 전략은 저희 전문가 무료 방송에서 이어지는데요. 먼저 전문가 무료 방송 들어가는 방법부터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알기 쉽게 화면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서 전문가 방송 클릭하시면 바로 무료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방송이 종료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어서 밤 12시부터 저희 방송 시작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상한 스탁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첫 번째 힌트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이제 막 깨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잠에서 깬 공주 같은 그런 종목인가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은 조정을 받고 지금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이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막 올라오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렇다면 투자를 해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일 것 같기는 한데요. 조금 더 자세한 힌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힌트도 풀어주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바로 나도 2차 전지라고입니다. 야, 나도 2차 전지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는 아직은 아니지만 관련주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서성민 전문가님께서 ESS 화재 사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발열이 좀 심하기 때문에 기폭 장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폭발 위험이 있는 만큼 검사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폭발 위험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검사를 꼼꼼히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 검사 장비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텐데 이 기업이 바로 그 검사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업종이든지 사실은 이 검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검사 장비 업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신뢰가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힌트까지도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세 번째 힌트는 바로 마지막 돌파를 향해서라는 힌트입니다. 네. 네, 이 마지막 돌파, 즉 지금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상방으로 좀 크게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힌트는 마지막 돌파를 향해서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종목이라서 그럴까요? 저는 어떤 종목일지 아직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지금 네 글자인 종목이니까요. 계속 한번 추리를 해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첫 번째 힌트 공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힌트는 모두가 나를 주목해입니다. 주목해? 물음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2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련주는 아니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바닥에서 이제 막 수급을 좀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좀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기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힌트도 풀어주시죠. 네,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힌트라고 한다면은 이런 실적 부분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흑자 전환을 성공한 기업입니다. 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 더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 세 번째 힌트까지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번째 힌트는 조금 뜬금없을 수 있는데 임플란트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좀 정말 뜬금없긴 한데요. 갑자기 임플란트요? 치과 의료업 쪽 관련일까요?
네,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명이 이 임플란트를 하는 회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한번 공개가 된다면은 그 기업명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왜 임플란트를 언급을 했는가라고 아실 겁니다.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힌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종목이 공개가 되고 나면 저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긴 해요. 바로 이어서 종목 공개해드린 뒤에 자세한 투자 전략과 가격 전략은 전문가 무료 방송에서 이어지는데요. 무료 방송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해줘 스탁이라고 첫 포털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 방송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어서 밤 12시부터 가격 전략과 투자 전략 살펴보러 바로 들어와 주세요. 그럼 바로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구해줘 스탁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 잘 참고해보시고 내일장도 꼭 큰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서성민,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내일도 저희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